녹화 조금만 할게요. 자, 이거 잠깐 한번 전체적으로 그 노란색 색칠된 부분 제외하고 다른 색깔들 요거 다 표시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분석지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글씨는 쓰지 마시고 그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빠뜨리지 말고 문장 넣기는 이거 빠뜨리지 말고 하고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파우징 해놓고 넘쳐놓고 거기 부분 체크하고 그리고 뒤에 것도 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처음으로 와서 자, 단어부터 다시 우리가 할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be incline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innately라는 단어는 선천적으로 뭐 타고나기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persuasive라는 단어는 persuade라는 이 동사, 설득하다는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그럼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dium이라는 단어 아세요? medium은 중간이란 말인데 매개체란 말씀입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 매개체라 그래요. medium. 그 다음에 resonate란 단어는 아마 우리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단어장에 무엇을 상기시키다, 떠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resonate 다음에 with까지 넣어서 무엇을 떠올리게 만들다, 떠올리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tend to는 역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generalization이란 말은 일반화라는 뜻입니다. generalize라는 게 일반화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generalizations 하면은 일반화. 그 다음에 그 뒤에 behave는 어떤 뭐 행동하다. 그렇죠? behave는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원래 attribute A to B를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A를 B에 붙이다, 귀착시키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A를 B에 붙이다는 말 좀 웃기지만 귀착시키다라고 한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한자에 좀 약해서. 자, 붙이다. 갖다 이렇게 딱 두 개를 하나로 엮는 건 엮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s long as라는 것은 뭐뭐만큼 긴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 쓰이는 as long as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란 말은 그 뒤 주어동사 나오는 뜻이죠. 이때 as long as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요. 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pairing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앞에 나와 있던 attribute랑 비슷한 뜻으로 무엇과 무엇을 엮음, 하나로 잠깐 pairing 뭐라 해야 되지? 엮는 거를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뭐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하나로 만든, 하나로 엮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단어 이거랑 이 캐주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캐주얼은 일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캐주얼. 우리 복장 중에 캐주얼한 복장이 있다 쓰잖아요. 이 캐주얼은 일상적인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그런데 이거는요, 이 cause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달라요. 이걸 캐주얼로 보셔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causal이란 말로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causal이란 말은 인과관계의. 자, 그 다음에 mistaken이란 단어는 이건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해하다, 잘못 알다라는 뜻이죠. mistake, 동사로서. 자, 그 다음에 implicate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암시하다 또는 뭔가를 시사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거기 뒤에 occur, 발생하다. 이런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어도 단어인데 내가 이거는 안에 문장 구조 먼저 보기 전에 어법을 먼저 찾을게요. 왜냐면 여기 어법이 조금 골 때려요. 어떤 분이 그냥 이게 뭐야 갑자기? 자, 서피스 사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요.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문법 중에 좀 굵직한 걸 보여드릴게요. 굵직한 거.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해서 한 거 없는데 여기 좀 골 때리는 문법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자,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잠깐 요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요 색깔로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if라는 가정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if라는 가정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가정법을 할 때 뭘 많이 공을 들였냐면 자, 요렇게 선생님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뒤에도 문장 주어 뒤에 요렇게 다른 색깔로 두 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 각각 시제예요. 자, 우리가 if 뒤에 보시다시피 뭔가 과거형을 쓰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웁니다. if 뒤에 과거를 가정법 과거라 씁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가정법 과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말은 if가 들어가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간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요. 자, 그것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게 그러면 과거보다 더 아래 시제는 뭐냐?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하고 실제 문장에서는 had 플러스 pp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럼 시제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럼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가정법 뒤에 had 플러스 pp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처럼 이 앞에 있는 어떤 동사와 if 뒤에 들어간 동사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주절은 일단 시제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시제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형을 쓰는데 중요한 건 가정법 if를 쓰면 뒤에는 반드시 조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would나 could와 같은 얘가 바로 뭡니까? 조동사 과거 시제죠? 그러고 한 다음에는 뒤에는 원형을 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과거라고 하는 had pp를 앞에 썼다. 그럼 뒤에도 뭔가 시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것보다 한 시제 더 낮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도 캔의 과거가 could입니다. 미래의 과거가 would죠. 그것보다 그 자체로는 더 낮은 과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would나 could라는 것까지가 최고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원형을 붙이는 게 아니고 have 플러스 pp를 붙임으로써 이게 일종의 뭐가 된다. 그럼 여기 너도 대과거를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총칭을 합니다. 자, 요거 일단 잠깐 적어주시고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책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선생님이 위에 있는 원본 책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긴 좀 뭐하니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일단 if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죠? 그리고 뭐 any 어쩌고 이거는 일단 뺄게요. 뭐뭐 이벤트까지만 적을게요. 여기 왜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적기 싫으니까 이벤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 부분이 근데 여기는 왜 would not이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그리고 자 어쨌든 뒤쪽 갑시다. 나는 지금 문장 안의 내용을 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된 문법 부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뒤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The result는 간단하게 적을게요. 다음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이건 또 would 다음에 be 점점점 나와 있네. 이게 뭐지?
뭔가 좀 이상하네. 일단 뒤에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뭡니까? 조동사 과거에 뒤에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정법 뭐에 포함이 되죠? 바로 여기 부분에 해당되니까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쓰여 있어요. 그래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뭐 이딴 게 다 있어. 일단 내가 배웠던 가정법 앞에 부분은 과거형을 쓰거나 헤드 PP를 써야 되는데 얘는 뭐야? 뜬금없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분도 이 글의 작가는 조동사를 꼭 쓰고 싶어 해요. 조동사를 꼭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조동사는 안 쓸 수가 없죠. 우리 그 가정법에서 그 if 쓰는 부분 말고 그 뒤쪽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조동사를 꼭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 쪽에는 조동사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써야 된다는 꼭 법도 없고. 근데 이 글에서는 이 지은이가 would라는 조동사를 쓰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would는 뭐의 과거입니까? will의 과거가 would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이 would 뒤에. 엄밀히 따지면, have 플러스 pp가 붙어 있어요. 단,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not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제가 뭡니까, 이거는? 바로 대과거예요. 대과거. 요거란 얘기, 요거. 위쪽에. 에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야. 아니, 좋아요. 원래 헤드 PP를 쓰는 자리, 과거형을 쓰는 자리에 would를 썼다면 이해가 돼. 근데 왜 여기는 would have PP를 썼지? 한시도 더 과거인 대과거를?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법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의 문법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앞에는 이게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앞에 부분을 떡하니 써놨고 뒤에 부분은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는 시제 부분을 써놨죠. 두 개 시제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이런 가정법을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 혹시 아는 사람? 두 개가 섞였습니다. 섞였다고요. 그때 선생님이 섞인 가정법이라고 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혼합 가정법이라 합니다. 뭘 한다? 혼합 가정법.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제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자, 이런 겁니다. 앞에 일어난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얘기를. 자,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은 아직 안 일어난, 이제 일어날 일이야.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저께 결석을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텐데요. 그러면 결석을 한 게 어제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상 지금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제를 가정으로 만들어 쓰려면 하나의 시제 가정법 못 만들겠죠. 자, 또 아까 내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걸 먼저 하겠네. 자, 여기다 할게요.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씁니다.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한시에서 과거 내려가니까 뭡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씁니다. 오케이? 자, 가정법 과거는 왜냐면 항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한시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if를 쓸 때 과거형을 쓴다. 반면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if를 쓴다면 거기는 꼭 헤드 PP를 이용한 대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쓴다. 그런데 여기에는 헤드 PP 대신에 조동사 would를 꼭 넣고 싶은 넣었으니까 would have PP를 썼죠. 그럼 이거는 아까 말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무엇에 반대되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쓴 거예요. 그리고 반면 뒤쪽은 가정법 과거니까 뭐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한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걸 넣어서 문장을 해보면
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이벤트들, 이제 이벤트는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 중에 어떤 하나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사실은 일어났었죠, 과거에.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이란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반대로 하기 때문에 대과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쓴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만약 그랬다라면,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 이 일어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시제가 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네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왔어. 그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일과 이벤트와 그게 나온 결과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까? 동시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뒤쪽은요, 여기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위로 쓴 거예요. 한 시제 위란 것은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지만 뒤에 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유는 왜? 과거에 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 결과는요, 아마 달랐을 텐데 지금 사실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같아. 하지만 if란 말 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법적인 그 어떤 이유의 기능에 의하여 대과거를 쓰고 그 다음은 과거를 쓰고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왜 이거를 먼저 해주냐면 이거를 중간에 설명했더니 내용을 통째로 싸그리 다 잊어버렸어 애들이. 이거에만 생각하니까 앞에 지금 이 글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이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 자, 그래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귀찮은 거 먼저. 자, 그리고 이 글로 갑시다. 이제 글로. 자, 이 글은 다음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 선천적으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요? Causes of event. 어떠한 일어난 이벤트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여기에 뒤에 이 컴마는요, 선생님 어떻게 컴마 왜 들어가죠?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동격의 컴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즉 뭐 하려는 거냐? 이때 컴마란 건 바로 look for cause of event란 말과 이 뒤에 있는 말이 같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 하려는 경향이 있느냐? 이때의 폼은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뭐를?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 왜 이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와 그것에 대한 설명들,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두 개 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이 왜 생겼고 어쨌고 어떻게 됐고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 또는 그것에 관련된 사건들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향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원인, 왜 그랬는지. 오케이? 요 부분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인간의 내 속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향, 원인 규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라 보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at is one reason. 그게 바로 하나의 이유다. 어떤 이유? 그런데 갑자기 뒤에 또 주어, 동사, 보다시피 문장과 문장이 주어, 동사가 연결되려면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 있겠죠. 바로 이때는 wh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why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이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야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생략하는 거 들어봤는데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거를 위해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둘 다 선행사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when이나 where, why, how와 같은 이러한 관계부사, 그것도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 동일한 것은 선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영어에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reason이라는 the reason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지금 뭡니까? 선행사겠죠? 이 선행사와
지금 선행사 이유기 때문에 뒤에 y라고 하는 관계 부사랑 이 둘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y를 남기고 더 리슨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버리면, 문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따가 우리가 이 how는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how는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y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그 이유는요. 자, 그것이 바로 이유다. 어떤 이유?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지 봅시다. 스토리텔링이 such a persuasive medium,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매체이다. 또는 중간 매체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 search 선생님이 밑줄을 적었는데 이게 여기는 왜 쳐놨느냐? 이 search라는 단어는요. 뒤에 반드시 수식하는 단어 중에 맨 마지막에 명사를 꼭 씁니다.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앞에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리고 이 만약에 명사가 단수라면 그 앞에는 어나 언을 쓸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search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관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는 이러한 문법이 들어갑니다. 배열은 항상 이렇습니다. search 뒤에는 관사, 형용사, 명사. 근데 관사는 만약에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거나 복수형일 때는 안 써도 되겠죠. 쓰면 틀리겠죠, 오히려. 그죠? 자, 그런 내용. 자, 어쨌든,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태어난 성향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굉장히 설득적인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계속. 이 스토리라는 것은 결국 당신의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또 뭐해? 이때는요, 이 resonate가 1번, 그리고 provide가 2번. 병렬 구조라 그러죠, 1번과 2번은. 병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and와 같은 병렬 구조에 등위 접수가 들어가 있는 뒤에는 병렬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성질의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는 제공합니다. 뭐를요? Examples of new instance. 새로운 예들을 제시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스토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은. 이해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글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겠죠. From our experience and stories of others. 자, 여기까지 일단 딱 끊습니다. 왜? 전치사가 맨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뭐로부터? 우리의 경험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이렇게 되죠.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뭐를요? 일반화를. 이거는 사실 빈칸 추론도 가능합니다. 내가 실제 어디 학교에 빈칸 추론 낸 거를 기억이 나요. 일반화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반화? 아까 원인과 그것의 원인을 찾는단 말이었는데 이걸 왜 일반화라는 말을 또 쓰지? 자, 이 일반화는 무엇에 관련된 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어떠한 물건들이 작동하거나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일반화라는 것을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봐야 될 문법 하나. 더 웨이도 역시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부사 how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생략되어 있겠죠? 왜 how가 생략되어 있느냐? 뒤에 문장 보세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리고 물건들은 어떤 기능을 한다. 선생님 behave 뒤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behave는 행동하다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work도 기능을 하다는 뜻은 자동사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은 자, people behave가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고 things work가 완전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그럼 이때 how를 써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how 부분에 내가 체크를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how는 다른 관계 부사들하고 다르게 반드시 둘 중 하나 생략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관계 부사 how를 생략하든 더 way를 생략하든 얘는 둘 중에 생략을 안 하면 틀린 문장이 돼요.
하지만 나머지들은 다 써도 되고 그 중에 뭐 선행사나 아니면 관계부사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되고 이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how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를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무조건 돼 있는 거고.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어떤 물건들이나 일들이 작동하는, 기능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화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자, 이게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런 원인들을 그 일어난 일에다가 귀착시키다는 말이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붙인다. 그리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pairing, 아까 붙인다는 거 있죠? 귀착시키는 게 make sense, 말이 된다는 뜻이죠. 말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그것들 앞에 나와 있는 이 pairing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예지로서, 또 이해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야, 1 더하기 1은 2야. 나처럼 어떤 일이 뭐 때문에 생겼어.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 공식화처럼.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게 왜 나왔다고? 이 모든 게 지금 왜 나왔다고? 맨 처음에 뭐였어? 인간은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거를 왜? 이것은 최종 목적은 뭐야? 일반화를 하기 위한 거야. 일반화. 어떤 상황에서도 공식처럼 만들었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 말을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 넣기가 왜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앞에 했던 이 모든 얘기가 다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yet란 단어의 뜻 아십니까? yet는 however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뜻이야, 하지만. 이러한 causal attribution, 아까 말했던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이때 이걸 귀착이라, 이건 외워두세요. 인과관계의 귀착, 나도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이 단어가 그냥 수고처럼 외웁니다. causal attribution 하면은 인과관계의 귀착,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말, 원인과 결과를 하나로 딱 묶어서 일반화 시킨다는 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이거야. 이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 이 두 개를 하나로 항상 합치는 거. 이러한 그 인과관계 귀착들은 종종 뭐 된다? 그러나 썼으니까 문제가 있다란 말로 mistaken, 오해가 되어지거나 잘못 이해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왜 문장 넣기냐? 이 뒤에 부분은 앞에까지는 이 원인과 결과를 귀착시키는 거에 대한 좋은 내용이 막 나왔어요. 인간들이 막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막 얘기했는데 이 yet부터 mistaken까지 문장이 들어간 뒤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점,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들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내용을 확 바꿔치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되십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자, implicate라는 것은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했죠. 잘못된 원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제점이죠. 그리고 자, for something that happens. 자, 이때의 that은 자, 앞에 있는 things를 선행사로, 그리고 발생하다는 동사, 그럼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자, there's no single cause. 이게 또 밑줄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무슨 규칙처럼 하나의 일에 하나의 어떤 그 원인이 있진 않다. 복합적이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고 하나의 일반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야? 변수가 없어야 돼. 일반화라는 거. 이거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 돼. 그 원인은 하나의 원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한 단일한 원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단일한 원인보다는 rather, 오히려 그것의 정반대니까 뭡니까? 복잡한이 되겠죠. 복잡한 체인은요, 연속입니다. 사슬. 체인이라는 사슬입니다. 사슬이라는 여러 개 연결된 일련의 여러 개들을 말합니다. 자, 이벤트들의 어떤 여러 개 복잡한 이벤트들입니다.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쓰여있는 이 that도 앞에 있는 이 이벤트들을 선행사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벤트 복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그 어떠한 결과에 contribute to는 공헌하다.
영향을 미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단일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이벤트들이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요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가 있다면 이런 말 우리가 할 필요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안 맞는다면 결과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문법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결과는 다를 거다. 하지만 자, 하나의 원인 인과관계가 되는 행동이 놓으니까 없을 때조차 중요한 건 that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하나 stop A from 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A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그것은요 doesn't stop은 막지 못한다. 인간들이 뭐 하는 것을 막지 못해. assign이라는 말 아까 말했죠? 여기서는 assign은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에 그것을 탓을 돌리거나 그걸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에다가 무조건 갖다가 결과는 이거야. 이것이 이유야. 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오류죠, 오류.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일의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과 결과가 생기는데 인간들은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미래에 뭔가를 예측하고 하는 무슨 수학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no single causal act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다만 우리는 막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일단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